예, 모레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참 흥겨워야 하는데 걱정이 많죠. 코로나 때문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고향 방문을 올해는 좀 자제해달라 이런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는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도 발표를 했죠. 지금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사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다스리겠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결을 해보지요. 정세균 총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뉴스쇼 출연하셨는데. 그렇죠. 한 1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우리 애청자들께, 국민들께 명절 인사부터 한 말씀 하고 시작하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원래 그 추석을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금년에는 예년과는 다른 명절을 맞게 됐어요. 그렇죠. 원래 막 가족들도 만나고 싶고 친지 보고 싶으실 텐데 네.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잠시 떨어져 있으면 네. 곧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올해 초에 취임하신 뒤로 내내 코로나와 싸움을 벌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정세균 총리님도 잠깐 자가격리하셨잖아요. 물론 음성 판정 받으셔서 다행입니다만. 예. 진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저는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제가 오죽했으면 네. 전쟁의 비유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우리 실제로 검사를 받은 인원이 200만 명이 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자가 격리 중인 분들이 네.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네. 그분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저도 해봐서 알잖아요. 총리님도 해보셔서 알고 지금 맞아요. 사실은 이 정도까지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 됐다 이 말씀이세요. 좀 지치진 않으세요? 계속 이 코로나 상황을 지휘하면서. 예, 저는 지금 지칠 여유도 없고 지칠 자유도 없습니다. 지칠 여유도 없고 자유도 없다. 예, 전혀 지치지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늠름하게. 예, 전쟁에 준하는 사태다. 사실은 저는 어제 이 담화문을 들으면서 전쟁 비유를 고위 관료가 쉽게 쓰지 않는데 오죽하면 이 표현을 쓰셨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이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이 말을 키워드로 해서 막 검색도 하실 정도더라고요. 실시간 검색어 올라갔을 정도더라고요. 예.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은 역시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시다. 그리고 또 그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의료진이 헌신적이다.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아직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일인데 그래도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K-방역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최근에도 보면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신문도 그랬고요. 또 포브스 매거진이라고 있는데 이 포브스 매거진에서는 코로나19 100대 안전 국가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 한국을 3위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힘들지만 정말 힘드시죠. 특히 이제 너무 힘들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직접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여행업 등등 해가지고 서비스업 종사자들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함께 힘을 모으면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자신감을 저는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참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우리 K-방역을 칭찬하면서 왜 K-방역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가를 원인으로 분석한 걸 보니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마지막은 이거더라고요. 긴장감을 놓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파악을 했던데 총리님.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부터 2주간 앞으로의 명절 기간 동안 특별 방역 기간을 선포하겠다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2주 동안은? 역시 이제 그 2주 중에서 특히 그 5일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연휴 기간에 이제 추석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이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대이동을 최소화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방역 기간이라고 하는 2주간을 정해서 어떻게든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코로나가 이 왕성하게 번지는 것을 꼭 막자. 꼭 막자. 예. 그래서 하여튼 국민들께 여러 가지 그 좀 제발 댁에 계셔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TV 프로그램도 좋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댁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고궁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좀 문 닫았던 데도 오히려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아주 소수만 참여할 수 있도록 50% 이하만 가실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그런 숨은 좀 쉬실 수 있게 한다고 할까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의 이 문을 열어두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통제하는 꽉 막자. 그래서 하여튼 긴장의 끈을 절대 놓으셔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게 정부의 입장이죠. 제일 걱정되는 건 그 연휴 기간에 있을 도심 집회 요거하고 그다음에 여행이에요. 장거리 여행 가시는 분들. 그렇죠. 우선 도심 집회의 경우 개천절, 한글날 모든 집회를 막론하고 불허 입장입니까? 이제 사실은 이번 개천절하고 한글날은 평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향유하시던 그런 자유를 잠시 유보해 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나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용하죠. 그 기본권이죠. 그래서 뭐 그건 헌법적 기본권인데 그런데 그것을 존중하고 항상 잘 지켜드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잠시 그 뭐 긴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3일 날하고 9일 날은 좀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좀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제 일명 드라이브 스루라고 일컫는 그 집회요. 차량을 타고 모이겠다. 그 차량 안에는 한 명씩만 타겠다. 이제 이런 집회인데 그 드라이브 스루 집회 참가자도 현장 검거와 처벌입니까? 아니 이제 그게 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렇게 처벌을 못 하죠.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그냥 지나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또 차량이 몇 대 이상이 이렇게 그 시위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이나 관련 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 뭐 무법천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차량을 이용해서 모일 경우, 그러니까 어딘가에 모여 있을 경우 이게 불법으로 해당이 되더군요. 아무래도 교통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감염법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일단 도로교통법 위반인 건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 원칙대로 현장 검거인 거고 그냥 지나가면 그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그것도 이제 이 얼마 이상의 차량이 그냥 차 몇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뭐 당연히 시민들이 지나다니시죠. 그런 걸 시비 걸 일은 없지만은 차량이 줄을 지어서 시위 성격으로 하시는 것은 원래 그 서울특별시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 아닙니까? 특히 종로 중구나 저 강남과 영등포의 대로변 여기서는 10명 이하도 집회를 좀 하지 마시라 이렇게 서울시가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변형된 형태의 그런 집회도 그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차 밖으로 나오면 당연히 이건 감염병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것이고 차 안에 타고 지나가더라도 뭉쳐서 집회 형태로 지나가는 거면 그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그 말씀이세요? 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분들은 한 차에 한 명만 타고 서지도 않고 지나가는데 왜 그걸 방해하느냐? 이거는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십니다만. 예, 뭐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감염병 전파를 막는 거 말고 다른 의도야 전혀 있을 수가 없고, 실제로 또 그 국민들께서 의사 표시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요즘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이제 이 집회를 하시는 방법 말고도 네. 아마 여러분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감염병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소지가 있으니 이 기간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집회를 좀 참아 주십시오. 그래야 감염병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2월 말쯤 그 대구 경북에서 엄청난 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 그 한 달 이상 노력을 해가지고 4월 달, 5월 달은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7월 달에 조금 나오다가 8월 중순에 이제 특별한 교회에서 이 집회를 하면서 많은 환자가 생기고 네. 특히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전파된 환자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그 교회와 광화문 집회 때문에만 발생된 환자도 2,000명에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재발되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위험하고 네. 주위 사람들도 위험하고 물론이죠. 그다음에 예. 국가의 그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치료해주기 위해서. 네. 검사하고. 예, 그리고 뭐 검사 지금 들어간 돈이 뭐 천문학적인 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의사 표시를 해주시더라도 네. 3일과 9일에는 제발 알겠습니다. 좀 참아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의사 표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좀 써주십시오. 그 말씀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란 뭐 말씀이에요. 인터넷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SNS도 있고. 예, 정세균 국무총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벌어진 이 뭐 안타까운 공무원 피살 사건 얘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일단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하고 북측이 설명한 내용이 좀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요. 네. 총리님은 어떻게 상황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국방부에서 보고를 받았고요. 네. 또 이제 북측에서 통지문 온 내용들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니까 그 내용도 양측 다 내용을 들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서로 좀 내용이 달라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그래도 조금 뭔가 해빙될 듯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물보다도 더한 걸 끼얹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결국은 이제 평화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 일이 큰 장애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을 하루빨리 하는 게 좋겠고 그 진상 규명은 남북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공동으로 해야 그래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서로 어떤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해서 이해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공동으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동으로 진상규명을 함으로 해서 이번 사태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 좋지 않은 쪽으로 치닫는 것도 맞고 또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을 하자. 그 말씀. 그게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한 15시간 대통령이 이 제안을 하신 지 15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은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아직은 답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분위기 같은 게 좀 파악이 되실 텐데 어떻게 내다보세요?
사실은 전망이 쉽지 않죠. 예, 사실은 전망이 그 북측과는 아주 제한된 정도의 소통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전에는 여러 개 회선이 있었어요. 특히 그 군사 통신선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그 군사적인 충돌 위협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소통함으로 해서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었는데 네. 만약에 이번에 그 군사 통신선이 잘 활용이 되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을 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군사 통신선을 비롯한 전체적으로 남북 간의 그 소통 채널이 꼭 복원이 되는 게 그게 양측을 위해서 모두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바라자면 공동조사를 하고 또 기왕 김정은 위원장까지 사과를 한 마당이니 네네. 그 군사통신선 끊어진 거 살리자라는 이 제안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건 제 생각이고. 아니 물론 뭐 개인 의견이십니다만. 이제 그리고 이제 바라자면. 우리 NSC에서 다양한 노력을 할 터이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논의를 할 터이고 이제 관련되는 국방부든 우리 국정원이든 뭐 외교부든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할 터인데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제대로 규명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또 미래지향적으로도 뭐 이 소통 채널을 복원한다든지 그런 노력도 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되겠죠. 네, 책임자 처벌 북측이 진상규명 통해서 책임자 처벌까지 하고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가야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NLL 침범하지 말라 이런 경고가 오는 걸 보면 공동조사 안 받는 거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시신 훼손 여부 같은 이런 민감한 문제에서 지금 두 남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안 받지 않겠느냐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총리님. 뭐 미리 그렇게 전망하실 필요 없죠.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공동조사하고 또 서로 이렇게 그 진상에 대한 그 이견 같은 거 해소함으로 해서 그래서 문제를 그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과도 사실은 안 나오거나 더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빨리 나온 것처럼 이례적으로 공동조사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많지만 그걸 깨고 공동조사 받을 수도 있다고 뭐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한 라인이 어쨌든 국정원과 통정부 사이에 한 라인은 살아 있었는데 왜 우리 국민을 구하지 못했느냐. 사실 이 비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비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 보고는 받고 있지만 이 모든 내용을 샅샅이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정부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가는 것보다는 한 목소리로 정확하게 사실 등등을 확인하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고 봐요. 사안의 성격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부에서 아마 그 자세한 내용들을 적절한 시점에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그 정부에서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공동조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잘 이루어져서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이렇게 좀 국민적인 의혹은 해소했으면 좋겠고 그나저나 명절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무거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마지막은 좀 국민들께 우리 뉴스쇼 애청자들께 희망이 되는 메시지 주시죠.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그 6.25 전쟁을 딛고 지난 70년 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해온 나라인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에 두고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과거 우리가 그 추격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선도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형 뉴딜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그리고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되겠지요, 우리 잘 극복하고.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칠 여유도 없고 지칠 자유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 전쟁 같은 상황 잘 이끌어 주시길, 지치지 않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세균 국무총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